지금 뭐 정책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올라온 노지현이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정치에 관하여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당이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고 있지요.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게 이제 정치에 무관심 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 정치하고 내 삶이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정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누가 한들 달라질 게 뭐 있어? 뭐 사람 바꾼다 해서 무슨 달라지는 거 봤어? 이런 거죠. 그러니 이제 점점점 정치에 대해서 아예 이제 관심을 이제 끄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취업불안부터 시작해서 등록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통들을 겪고 있고 미래도 불안한데 그것이 다 정치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참여하면 정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신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학생들이 이 등록금이 너무 높아서 정말 고통받았는데 그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하자. 그거 처음에 어느 몇 사람 주장한다고 그게 무슨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다수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드디어 서울시에서는 또 강원도에서도 이 반값 등록금 아예 실천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도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참여하면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으로 바꾼다라는 점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인식을 시킨다면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 젊은 층들의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확산돼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지정 질문 마지막입니다. 부모님 오셨죠? 제가 모르는 분이어서. 예, 반갑습니다. 네, 현재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운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문재인 테마주 중에서 어느 회사를 투자하고 싶은가 하는 걸 묻고 싶어요. 사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단점과 그러한 단점을 잘 보완해줄 사람들 중에 정치나 비정치인 아니면 여당이나 야당이 상관없이 같이 이분하고 하면 문 의원님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런닝메이트라는 얘기죠? 네. 예. 우선 테마주는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는 계속 잘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도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점점점 이렇게 잘 돼가면 자꾸 이제 뭔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할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이제 원하는 답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우리 서거 3주기 때 그분의 마지막 육성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조금 공개한 게 있는데 한 달 전 서거 한 달 전쯤에 하신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봉화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산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평지에서 그냥 도출되어 있는 산. 이제 그만큼 이제 뭐 당신이 이제 외롭고 말하자면 이제 맨파워라 면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존재였다. 뭐 그런 이제 표현을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듣고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두 분의 정부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거의 뭐 산맥이라고 할 정도의 도도한 맨파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맥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높은 봉우리지 절대로 뭐 평지에서 돌출되어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맨파워 면에서도 저는 뭐 거의 뭐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풍부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답이 아주 명확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 양반 얘기는 안철수 교수를 포함하여 런닝메이트로 하고 싶은 후보는 누구인가요? 이거니까 한 명 꼭 찍고 와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가면 그게 그래요? 이제 또 잘못하면 또 이제 기사거리가 되죠. 오늘 마치고 기사들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우리 이제 안철수 원장님도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저 부모님 질문의 전제가 뭐냐면요. 문 의원님이 단점이 있으면은 그 단점을 잘 보완해줄 런닝메이트 이랬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을 한번 세 가지 바로 꼽아보십시오. 이게 원래 저기 아일 피터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뭐 큰 단점은 아까 제 이미지 이야기 때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원칙주의 고지식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 조금 이제 뭐 융통성도 없고 좀 재미가 없어요. 뭐 이제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고 좀 더 유머도 있고 뭐 그러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대변인은 정말 아주 잘 웃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진성이 지금 이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 마지막 후보 지금 대변인 맡고 있는데 우리 캠프에 아주 뭐 재미있고 발랄합니다. 예. 예, 그 이제 지정 질문은 마치고요. 그 티빙톡으로 달림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오셔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어제 얘기하신 겁니까? 부패와의 전쟁. 오늘 오늘 그 민평년 그랬군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되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달림이라는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뭐 이명박 정부를 보면 너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정부가 없죠. 정부가 뭐 총체적으로 부패를 했는데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무슨 이 정부다운 어떤 공의로움, 이 공공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없고 전부 사익을 추구하는 대단히 사사로운 그런 이제 이 정부가 됐고 그것이 이제 정권 말에 오니까 뭐 줄줄이 다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어떤 도덕성, 높은 도덕성, 그 다음에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말씀하신다면, 이런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이 비리 부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우리 참여정부 때 추진해줬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공수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제안한 것은 우선은 대통령 되는 과정부터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자금의 말하자면 이 자금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매일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직계 종부세뿐만 아니고 형제 자매까지 아예 후보 단계 때부터 재산을 다 공개해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퇴직할 때까지 그 사람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하면 대통령 주변의 그 비리나 부패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방안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원래 제 계획은 8시 10분까지 자유질문을 마치고 지정질문을 마치고 자유질문을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8시 3분에 마쳤습니다. 이걸 빨리 맞춰야 여러분들에게 아주 랜덤한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왕 남녀도 섞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평등하게 할 테니까 자, 이쪽에 사람이 많아 보이니까 이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손 들어주십시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마이크를 주십시오. 마이크 2개를 앞쪽에 준비해 놓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 소개를 짧게 해주시고요. 저는 글로브 하늘굴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이란 이름을 이제 문재인이란 사람을 대선 후보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게 해준 건 사실상 낙곰수와 이제 김어준 총수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솔직히 낙곰수랑 김어준 총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거의 고맙지는 않고요. 왜요? 그분들이 제 등을 떠민 거거든요. 이제 제 등을 떠밀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이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김총수가 문 의원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은 자기를 국정원장을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저 김어준 총수는 보면 스타일 자체가 무슨 아주 크레물린 비슷한 뭔가 음흉할 것 같은 정보기관 총수로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법무장관 시켜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변이 뭔가 하면 이명박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아무나 다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 친구가 못할 것도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예. 아까 타킴맨 씨는 자기가 문광호 장관이라고 그랬나요? 그 연봉에 두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이쪽에 한분 모시죠. 자, 좋습니다. 오성훈님. 블로그 불가능한 꿈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57만 표였고요. 그리고 15대에서는 39만 표였습니다. 이와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낙선했던 14대에는 193만 표를 졌습니다. 근데 193만 표에서 그 다음에 선거에서 39만 표로 이겼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지역적 연합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김종국 총재하고 뭐 때문이라고요? 한 번 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지역적 연합을 했었죠. 지역 연합을. 예. BJP 연합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솔직히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공감하는 거는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공동정부 구상을 말씀하신 게 상당히 동감이 가고요. 거기서 아까 보니까는 세대 교체에 홈런을 날리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두 분이 공동정부를 이루신다면 필승 개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두 분이 경선을 통해서 혹시나 대표님이 2위가 된다면 공동정부에서 어떤 일을 맡으실 건지 단연간의 경험을 살려서 비서실장을 다시 하실 건지 아니면 총리를 하실 건지 좀 그 점 궁금하고요. 두 분이 공동정부를 이룰 때 선거에서 얼마나 이길 확률이 있을 건지 본인의
진작이라고 할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이제 헷갈려서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막 우리끼리 술 한잔 할 때 그때나 해야지 뭐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면 여의도가 발칵 뒤집어질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DJP 연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DJP 연합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한때 이제 정몽준 씨하고의 단일화 과정 거쳤는데 말하자면 정체성이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세력하고 손을 잡은 거죠. 이렇게 정권 교체 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석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이제 민주개혁 진영이 아주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체성이 전혀 다른 세력하고 연대하고 손잡을 필요 없이 우리들만 제대로 단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안철수 그 원장님이나 또 그분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다 정체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세력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아까 표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복지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가당성 있게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가려 그러면 정말로 조금 보다 더 큰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기더라도 아주 근소한 표차로 이기게 되면 계속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현실은 우리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지지율도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라는 것부터 걱정해야 될 처지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저쪽은 진작 이제 후보가 뭐 결정되다시피 하고 당의 뭐 쇄신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비대위라든지 모든 공로를 그 후보에게 다 이제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다 분산돼 있고 지지율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안철수 원장하고도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를 다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그러면 저는 그때는 지지가 함께 모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함께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결국 참여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쪽에 여성을 한번 합시다. 남자만 두 사람 했잖아요, 이쪽에 아까. 자, 좋아요. 한번. 마이크 드려요. 뒤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거 미스터리 제이 정하나입니다. 요즘 20, 30대는 너무 힘듭니다. 경쟁난 속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어학 점수 마련, 자격증 준비, 그리고 면접 준비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완벽함을 갖춰야 되는데요.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오늘은 취업 준비생이 아닌 국민 한 사람, 유권자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를 뽑을 면접관 중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의원님께 취업 면접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묻고자 합니다. 어제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부정부패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님이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조금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아까 제가 장점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단점을 그런데 3개를 부탁드렸는데 하나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어제 장점은 뭐라고 했다고 하셨습니까? 어제 높은 도덕성과 부정부패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강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까? 예.
제가 이제 뭐 이제 무슨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테지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제 후보로서 제가 이제 경쟁하게 될 다른 후보들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아까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뿐만 아니고 우선 누구보다 떳떳하다 생각해요. 뭐 우리 다들 가난하던 시절에 저도 뭐 함께 가난했고 국민들 뭐 다들 또 힘들 시절에 저도 힘들었었고요. 이 독재 권력 하에서 어떤 민주화 이런 데 투쟁이 필요할 때 저는 뭐 그 투쟁했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희생도 겪었고요. 또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사법시험도 합격을 했고 또 그러고서도 제 혼자 뭐 잘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인권 변호사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 들어가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아주 떳떳한 그런 이제 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이제 고통, 서민들의 고통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서민의 삶에 대해서 알고 맞아 서민의 삶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제가 어느 후보보다 이렇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점을 저도 얘기를 했고 또 단점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저는 이걸 꼭 비판하자는 것보다도 우선 남한테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내가 바르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좀 뭐 고지식하다 이런 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보는 사람한테는 단점일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 주관이 있고 뚜렷하다 그러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그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만 어쨌든 소통에 대한 것만큼은 좀 늘 어느 후보든 그는 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잘하고 계시죠? 그거는. 예, 뭐 소통도 잘 하죠. 예, 그 출마 선언 할 때도 우리 이제 함께 서는 출마 선언 합시다 그렇게 그랬죠. 제안드렸는데 9천 명이 넘는 분이 그랬어요? 오셨거든요. 정말 좀 고마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출마 선언문에도 반영도 됐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 출마 선언 그 독립공원에서 하는 그 같은 시간에 우리 이제 SNS 상으로도 테드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늘 이제 소통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들 계속 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책 공약들을 개발하는데도 두루 조금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